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여러분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제 남은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요것 좀 저는 주목되더라고요. 이 스포츠 엔터에서 생각해 볼 만한 게 하나가 나왔어요. 이 스포츠 엔터에서는 약간 좀 가십성 뉴스들이 많았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인터뷰를 거부한 오사카 나오미라는 테니스 선수가 있는데 오사카 나오미에게 벌금이 주어졌대요. 그리고 실격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답니다. 이게 여자 프로 테니스 투어 단식 세계 랭킹 2위 오사카 나오미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 오픈 전날 경기 승리 후에 벌금 15,000달러의 징계를 받았대요. 오사카는 5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회 첫날 단식 1회전에서 패트리샤 마리아 티그라는 선수를 2대0으로 꺾었대요. 근데 경기 종료 후 인터뷰를 거부해서 이에 대한 벌금이 부과됐대요. 이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선수라고 하죠. 그래서 막 이제 우승도 이제 여러 차례 하기 시작한 이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인터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수의 입장을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기자회견을 하면 예전에 여러 차례 답했던 질문이 또 나오고 맨날 똑같은 거 물어보잖아요. 사실은 뭔가를 의심하는 듯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 계속 반복적인 질문이 나오고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를 원치 않는다고 인터뷰 거부 배경을 설명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경기에 패한 뒤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넘어진 사람 다시 발로 차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막 경기 져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죠? 그리고 온 신경이 거기에 이 곤두세워져 있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오늘의 페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뭐가 잘 안 되던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선수는. 그죠? 누구나 다 그럴 것 같긴 해요. 예.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걸 받아들이고 이것도 뭐 다른 선수들 인터뷰 된 것도 실려 있잖아요. 이거 경기의 일환 아니냐. 우리가 프로 스포츠 선수인데 그러면 관중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건데 그거 당연한 것이다. 그것까지도 경기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기는 하지만은 이 선수는 분명히 자기가 싫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했고요. 심지어 우울증까지 있대요. 이게 특정 대회나 기자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본인은 얘기하면서 벌금 내는 걸 알고 했다는 거잖아요. 정신건강치료를 위한 곳에 쓰이면 좋겠다. 나 이거 소심하고 원래.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나 우울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고 하는 것들이 감당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거를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게 아무리 상업화되어 있는 프로스포츠라고 할지라도 이런 게 과연 온당한가에 대한 관심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요. 프랑스 오픈대회 조직위원회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왜냐면은 예외가 생기기 시작하면 나머지 선수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기존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만큼 관심도를 끌고 가기가 좀 힘든 면도 있겠죠. 사실은 일부러 경기하기 전에 미디어 데이 같은 것도 열고 거기서 일부러 상대방을 도발하는 그 제스처까지 취하면서 그러면서 관심을 증폭시키고 뉴스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바닥의 생태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깨지는 것이 걱정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벌금 징계 외에 그의 실격 가능성까지 경고하면서 남은 일정 인터뷰 참여를 권고했다. 이런 규정 위반이 계속되면 최대 실격까지 가능하다라고 엄포를 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선수는 1회전 끝나고 2회전 직전에 경기 불참선을 했대요. 기권을 했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런 게 계기가 돼서 한 번쯤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나눠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기는 해요. 그죠? 자, 그리고요, 이 부분 필요하신 분들은요, 스포츠센터 필요하신 분들은 세계 테니스 4대 메이저 대회 이름을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윈블던 테니스 대회 유명하죠. 자, 그리고 이제 US 오픈이 있고요, 프랑스 오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호주 오픈이 또 있습니다. 이 4대 메이저 대회. 메이저 대회는 상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메이저 대회입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가장 중심이 되는 대회입니다. 상금이 크고 중요한 대회라고 이제 인식이 되니까 그 대회에는 스폰도 많이 붙었지만 선수도 이제 대거 다 참여하니까 그만큼 이제 큰 축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물 용어 쪽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DS 주사기.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LDS 주사기. 요게 이제 뭐냐면요, 로우 데드 스페이스 이렇게 해가지고요, 데드 스페이스를 최소화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요게 이제 투약 후 남아서 버리는 주사 잔량을 일반 주사기보다 크게 줄인 주사기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업체가 개발해 가지고요, K 주사기라고도 해요. 그래서 LDS 주사기라고 하는 거, 이거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값이 비싸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치료제를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투약할 수 있다는 장점. 지금 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이 팬데믹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접종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 인류를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백신을. 엄청난 생산량이 필요한데, 이게 보면 주사기가 더 이상 짜지지 않아 가지고 백신이 남겨져 버려지는 것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절감해서 효율성이 좋은 이런 주사기로 만들어진 이 LDS 주사기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K 주사기라고 하는 거, 참 우리나라가 이런저런 분야에서 이게 좀 공헌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자, 그리고요, 왈렌다 효과. 예. 왈렌다 효과. 저는 이거 좀 주목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도 준비하시고 많이 뭐 도전을 하셔야 될 텐데, 왈렌다 효과 잘 기억해 놓고요, 마음속에 잘 새겨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실제로요, 이런 경험을 좀 해볼 때가 있죠. 그 뭐라 그럴까, 난간 같은 데서요, 실제로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은 딱 좋은 실험일 것 같은데, 그 보도블록 있는 데에서 나 여기 하얀색으로 돼 있는 부분만 밟고 가야지 그러고 가면은요, 뭐 안정감 있게 잘 갑니다. 그런데요, 약간 이렇게 그 봉처럼 이렇게 높게 돼 있는 수평대 같은 거, 그런데 위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자꾸 기울어지죠, 사람이. 똑같은 폭인데 몸이 뒤뚱뒤뚱대지고 자꾸 떨어지게 되고 그러지 않아요? 완전 똑같은 이 케이스인데요, 왈렌다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외줄타기 전문가였는데요, 이분이 은퇴를 앞두고 푸에토리코 해변 도시 산후안, 네, 75피트 높이의 두 빌딩 사이에서, 이게 은퇴 경기였대요. 은퇴 경기. 은퇴를 앞두고 공연을 하다가 추락해서 사망을 했답니다. 이분이 엄청난 기록들을 많이 있고요, 한 번도 추락한 적이 없대요. 당연하죠. 이런 경기를 하면은요, 한 번 실패했으면은 사망했겠지. 그래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마지막 공연에서 이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은퇴 경기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 은퇴 경기를 앞두고 아내에게 이랬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공연을 잘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심리적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평소에 잘해왔는데, 잘하던 것인데도 마지막 공연의 심리적 압박감이 매우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패에 대한 걱정이 커가지고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외주를 타는 것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나고 이분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초래된 말이 왈렌다 효과라는 겁니다. 거대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린 나머지 지나치게 부정적인 결과를 걱정해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심리 상태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왈렌다 효과라고 한다는 겁니다. 왈렌다 효과. 아셨죠? 왈렌다 효과. 그래가지고 이 왈렌다 효과에 내가 빠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평소에 잘하던 사람도 어디 면접 보러 갔는데 거기서 막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그래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평소 실력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평소에 모의고사 되게 잘 보는데 수능 시험을 직접 보라고 하면은 거기서 망하는 이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고요.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인생을 결정하는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그 순간에 잘하고 못하고를 판가름 받아야 된다는 건 너무 잔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이 이루어지면 좀 좋겠긴 하겠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이런 걸 알면은요, 왈렌다효과? 야, 그거 개나 줘버리고, 나 이거 잘 극복해 볼 거야. 라고 심리적으로 자꾸 자기를 다독이는 이런 연습, 훈련이 필요한 것 같죠. 예. 성격적으로 또 어쩔 수 없이 자기 기질이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거를 참 노력한다고 다 될지는 참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만큼은, 너무 심하지만 않다면 어느 만큼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왈렌다 효과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TOP 마케팅, 탑 마케팅 이렇게 나왔는데요. 시간, 상황, 장소에 맞춰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래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사례가, 일요일엔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이게 나왔죠? 일요일엔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일요일하고 짜파게티에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뭐가 있어요? 상관 한번 찾아보세요. 상관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일요일에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다. 그런데 그거를 메이킹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 시간, 상황, 장소 이런 거에 맞춰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준다. 그게 각인이 되면요, 야, 일요일인데 뭐 간단히 우리 짜장라면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연상이 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상황, 장소에 맞게 옷을 갖춰 입는다는 패션 용어였는데, 원래 탑이. 그런데 이제 소비자 분석과 마케팅 관련 용어로 의미가 확장되면서 시장 세분화 전략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TOP 마케팅. 됐죠? 그래서 시간, 상황, 장소 요거를 뜻하는 말로 마케팅 전략으로 쓰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그랬다고 하잖아요. 지금 햄버거 가게에서 도너츠 가게에서 도너츠 가게에서 자기네 도너츠 매장 가까워졌을 때 일부러 커피향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죠? 분사해줘가지고 버스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먹고 싶어지게끔 만드는. 광고도 한번 들려주고, 커피 냄새를 풍겨주고, 이렇게 해서 그 전략이 성공한 적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예, 그런 것들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TOP 마케팅.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스팬데믹인데요. 스펜드, 소비하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을 합쳐서 코로나19 시대 과잉 소비를 의미하는 신조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 또 해외여행도 못 가고 이러잖아요. 직콕 쪽이 늘어나면서 집안에서 느끼는 무료함을 소비로 해소해보려는 보상 심리가 지출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의례적으로 만나던 모임 같은 것들이 많이 정리된 면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놀이거리를 찾았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문화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전에는 심심하면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이런 걸 떠올리면서,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그죠? 약속을 잡는 게 좀 일상적이었잖아요. 그런 일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연락 오면은 만나자고 하는데 거절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만나보면 또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관계들이 유지되고, 내가 또 심심할 때 연락해서 또 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는 혼자 놀기의 진수를 막 찾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의 한 가지로 이제 스팬데믹, 이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대요. 예, 밖에 나가서 뭐 술 마시고 모임 갖고 할 때 돈 쓰고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 그걸 나를 위해서 또 이제 소비를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양상도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생활 양식도 달라질 거고,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이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오늘 제가 요번 텀에 그 얘기 몇 번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영업으로 이 고용을 지탱해 주는 게 굉장히 컸고요. 교육 쪽에서 또 고용을 지탱해 주는 게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그런 분야가 아주 큰 변화가 올 겁니다. 아주 큰 변화가 올 거예요. 교육 쪽에서도 이런 온라인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이게 원래 이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던 데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대면하는 것이 더 중심인 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도 이제 온라인으로 막 들어봤잖아요. 그렇게 들어보다 보면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익숙해지면은 적어도 어느 만큼은 대체돼 갈 거예요. 그쪽 영역으로. 점점 더. 익숙하니까 사람, 내가 그것도 해볼만 해. 내가 잘하기만 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하면은 굳이 뭐 대면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꼭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많이 확대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런 게 이제 경제학용어로 슈퍼스타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학원이 필요한 게 아니죠, 이제는. 일부 업체, 일부 강사한테 몰리게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상당수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직장을 잃게 되겠죠. 자영업이요. 모임이 많아서 특히 옛날에는 술로 우리가 막 그 죽이는 문화였잖아요. 술로 그냥 끝장을 보는 문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자영업이 잘 되죠. 그런데요. 점점 이게 홈파티 중심으로 이제 재편될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술을 그렇게 많이 들이다 마시는 문화도 많이 줄어드는 데다가 집에서 놀기를 해봤잖아요. 이제 노는 법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모임을 좀 최소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를 위한 소비를 좀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이렇게 홈파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 구조가 이 자영업이 되게 발전하는 거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약해질 것이다.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대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고용 구조에 대한 고민이 아주 더 깊어야 돼요. 아주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될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하이퍼클로바 그래서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초대규모의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 한번 기억해 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고요. 초대규모 AI라고 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컬링 부모 그래서 자녀 앞 장애물을 치우고 진로를 설계하는 부모를 독일에서 표현하는 말로 컬링 부모라는 말이 사용된대요. 그래서 컬링 부모가 왜 있잖아요. 컬링. 그 스톤을 이렇게 쫙 밀면, 예? 그러면 앞에서 막 이게 걸레질을 하잖아요. 미안합니다. 걸레질이라 그래서. 이 정확한 용어를 제가 몰라서. 막 닦잖아요. 이 스톤이 밀려나가는 방향을 조정하려고. 그래, 그런 것에 빗대서 자녀 앞에 장애물을 치워주는 부모를 컬링 부모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고요. 그 전에 있었던 말이 원래 헬리콥터 맘이 있죠. 헬리콥터를 타고 애가 어디 가나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살펴본다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자녀 주변에 잡초를 제거해주는 부모라는 의미로 잔디깎기 부모라는 말도 썼고요. 중국에서는 뭐 이제 지화라는 말을 쓰고 자녀가 할리우드 스타가 되길 꿈꿔서 무대 뒤에서 매니저처럼 지켜본다는 뜻의 스테이지맘이라는 말도 있고 유기농 식품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아삭아삭한 유기농 식품만 찾는다고 해서 크런치맘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는 엄마라는 점을 앞세워서 특권을 주장하는 이제 사람인 야제마치라는 표현도 쓴대요.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자식을 인격체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말처럼 쉽진 않아요. 그런데 걱정되니까 사랑해서. 걱정이. 근데 진짜 사랑하면 사실은 좀 온실 속의 혀처럼 키우지 말고 믿어주고 선택을 맡겨주고 선택을 확실하게 했다라고 주장하면은 들어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디에 찔려도 보고 긁혀도 보고 해야 스스로 그걸 극복해 나가는데 부모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개념들이 생겨납니다. 네, 이런 개념이 생겨나는데 영원히 자식을 지켜줄 수도 없고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쓰이는 용어들입니다. 네, 그렇게까지 같이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소식들 많이 나올 텐데 몇 개 짐작되는 것들은 좀 있네요. 그죠? 떠오르는 것들이 좀 있기도 한데 그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또 한번 잘 선별해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만 있으면 팬데믹 상황도 좀 어느 만큼은 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좀 무르익고 있습니다. 많이 답답하실 텐데 그리고 저랑 공부했던 제가 이제 여기 강좌 시작하고 계속 이 코로나 사태여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이게 점점 더 줄어들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강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